네, 안녕하세요. 직접민주주의 원리로 움직이는 유럽 정당들 이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일 해적당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그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 초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디자인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독일 해적당 애들이 주로 누가 중심이 되냐면 파워블로거들이 중심이 돼서 정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거 톱 10이라고 하면은 대개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뭐 요리라든지 뭐 연애, 오락,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톱 10 안에 들어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하고 지식 풍토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파워블로거 톱 10에서는 한 5명 정도 이상이 이 정치, 시사 평론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해적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온라인 시스템,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디자인은 어, 자율성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설적인 참가자들의 의견을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퀴드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하면 안건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비생산적인 말싸움을 배제하고 대안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안을 내놓으면 그 안에 대해서 단순 반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단순 반대하지 말고 그 원안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당신의 대안을 내놓으셔, 수정안을 내놓으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성과 반대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 진영 싸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모전을 피하고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대안 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수정안을 내놓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초의 원안과 여러 개의 수정안을 가지고 이제 또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만장일치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갈리는 것이 옳다. 다만 다수결로 결정할 뿐이다. 이런 어,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의 이제 첫 초기 화면입니다. 이게 첫 화면에 보면은 뭐 주제별 분류가 있죠. 그래서 기본권, 교육, 도시정책, 경제 등.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칼럼들은 새로운 글의 개수라든지 댓글, 찬성, 통과 또는 취소된 글들의 개수 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주제 분류 항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주제의 안건들을 모아놓은 테두리인데 이제 뭐 국내 정치, 노동, 환경, 여성 등의 이런 분류 항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안건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개별 안건은 4개 항목 중에 하나로 안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게 규칙 변경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 당규 변경 아니냐, 아니면 전당대회 제시하는 안건이냐, 아니면은 개별적인 의견 제안이냐, 아니면 긴급 여론조사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당원이면 누구나 여기다 글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디스커션 URL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안에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건을 제안한 사람이 나는 뭐 여기에서 나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서 토론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토론 게시판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 나는 다음 아고라에서 토론하고 싶다라든지 뭐 네이버 무슨 뭐 카페에서 뭐 토론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원들만 모여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하고 함께
토론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개방성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건별은 이제 신규 누군가가 이제 새 글을 올리면은 토론 진행하고 토론 종료한 후에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이제 종료 취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정적수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되게 10%인데 누군가가 글을 올렸을 때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10% 정도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찬성을 누른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전 당원들이 토론하는 안건으로 정식으로 자동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대안, 그러니까 원 안에다가 그 뒤에 나온 수정안, 여러 개의 수정안들에 대해서 찬성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보충한다든지 수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종료가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안건 수정은 금지를 해야겠죠.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투표는 이제 슐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슐주 방식에 따른 선호도 투표를 합니다. 좀 이따 뭐 선호도 투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친구들이 흐르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당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흐르는 민주주의, 리퀴드 데모크라스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바로 위임 투표와 이 선호도 투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될 항목이 안건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내가 판단해서 투표하겠는데 2개는 좀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평상시에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당원이나 당 간부들한테 자기 투표권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임은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을 하면 이 사람은 내 표까지 해서 2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2개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 사람한테 주고 하나는 여러 사람한테 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뭐 신뢰받은 당 간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표와 자기 표까지 합쳐서 4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됩니다. 얘가 이제 얘한테 위임했는데 얘는 또 얘한테 위임하고 얘는 또 얘한테 이게 뺑뺑뺑 돌기 때문에 이게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임을 했지만 또 스스로 투표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표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 사람도 위임을 했죠. 근데 이제 토론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투표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투표일 이전에 투표권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투표를 해도 됩니다. 바로 이게 이것도 위임 투표인데 이게 직접 민주제 원리의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나라 정당에서 이거 위임 투표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이제는 뭐 당원들 버스에 대의원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동원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뭐 매수를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직접 민주제를 하려면은 제도와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는 민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시민들이 있을 때 이 직접 민주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민주제 제도 도입을 위한 캠페인보다도 뭐 공감 토론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제 원리의 대화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급하는 이유도 그런 민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도 투표는 이제 단순 선택이 아니고 복수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항목이 5개가 있는데 나는 3번 항목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5번 항목, 그 다음에 4번 항목, 그 다음에 1번 항목, 뭐 2번 항목 이런 식으로 선호도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투표자들의 생각이 100% 거의 100% 정확하게 반영이 되죠. 투표 결과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투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2%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행사하는 권력은 100%를 행사하잖아요. 뭐 인사권이라든지 뭐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감사권 이런 것들을 100% 활용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42%의 지지를 받았으면은 42%의 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호도 투표가 아니고 단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나왔던 문재인은 나는 40%만 좋아하고 안철수는 뭐 20%만 좋아하고 홍준표는 30%만 좋아해. 그런데 나는 찍는 건 한 사람밖에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문재인을 100%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왜곡을 최소화시켜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선호도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호도 투표하고 위임 투표 이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슐즈라고 하는 사람이 막 짬뽕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당원들의 평균적인 어떤 지지도 뭐 그런 선호도 이런 것들을 투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슐즈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과학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을 보면 가치를 보면 직접 민주제고 개방성 아까 이야기했죠. 투표는 당원들끼리만 하지만 토론은 일반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따로따로 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투표권을 위임을 하고 대안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이 하나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의 자체가 변화를 겪습니다. 점점 진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슬란드 총선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아이슬란드 해적당도 있거든요. 이제 10석을 얻어가지고 2등을 했죠. 독립당이라고 하는 일당이 이제 21석을 해가지고 이 독립당하고 해적당이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물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뭐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적당들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편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에 대해서 we can do 영어로 we can do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당명을 가진 포데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포데모스도 바로 이 해적당의 영향을 받아서 평당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포데모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프랑코 총통 독재 정권 그 이후에 전통적으로 스페인이 양당 정치를 해왔는데 우리처럼 최초로 이제 3당 체제를 만든 그런 어떤 정당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